9번째입니다. 역시 법이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구성에 근로자위원으로서 구성 기준 중 틀린 것은 잘 봐야 돼. 근로자위원회예요. 사용자위원회 아닙니다. 법에는 항상요. 사용자보다는 근로자가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안전관리자 일명은 이걸 잘 봐요. 근로자가 안전관리자를 지명할 수가 없어요.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사용자위원회에 속하고 말 그대로 안전관리는 뭐예요?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어째 보면 요사이 갑을이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그렇지 안전관리자는 항상 갑에 속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금도 안전관리자는 사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업 중에요. 상당히 안전관리는 대접받는 우리가 자격 취득하고자 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면 뭐가 되냐? 바로 안전관리자가 돼요. 틀렸어요. 근로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사용자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안전관리자. 답이 벌써 나왔어요. 나머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명예감독관은요. 말은 거창하지만 근로자의 권익보호예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근로자위원회예요.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그렇죠. 이것도 근로자위원회예요.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의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 근로자 대표예요. 사업주 대표하면 사용자의 근로자 대표니까 2, 3, 4가 되고 1번이 답이에요. 조금 더 보면요. 근로자위원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 유형이고 근로자 대표가 당연히 근로자위원회예요. 또 명예산업안전감독장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요. 단 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회에 지명되고 있는 것은 그 수를 제외한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131쪽에 되어 있지만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조의 2 산업안전보건위의 구성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는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도 나올 것이며 반드시 이것은 근로자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 안전관리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위원회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 보충학수로요. 바로 시행령 25조 2에 사용자위원을 만들어놨어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사용자한다. 당연히 해당 사업의 사업 대표자 뭐예요? 여기서 여기에 안전관리자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10번째입니다. 10번째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10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 유예위원 기계 등이 아닌 것은 안전검사 대상 유예위원 기계는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리프트는 안전검사 대상 유예위원 기계기구예요. 전단기 역시 안전대상 위험기계기구입니다. 압력용기도 위험기계 대상 기계고요. 밀폐용 구조 롤러기인데 밀폐용 구조 롤러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롤러기 해가지고 밀폐용 구조는 제외한다. 이게 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때로는 이 문제를요 정독해야 됩니다. 제가 꼭 이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공부하려면요 어떻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죠.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는 사실 이게 좋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즐겁게 공부도 어떻게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강의를 할 때 이럽니다. 세계 아니 대한민국에서 삼성이나 현대 뭐 제가 얘기하죠. 포스코라든지 GS, CJ 안 하는 데 없습니다. 조그마한 뭐 삼한 또 요사이는 저 두산 이런 데도 제가 GS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즐기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차피. 그래서 이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전검사 대상 유예위원 계획도 눈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면 답이 보일 것이 한번만에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역시 2015년 5월 7일 기사 산업이 동시에 출시됐고 2017년 8월 6일 산업 8월 26일 산업기사 2017년 9월 23일에도 기사가 출시됐습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8조 6 안전검사 대상 유예위원 기계기구 등으로 잘 정의되어 나와 있습니다. 11번째입니다. 강도 이래 근로손실일수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시험 문제가요. 대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20개 중에 한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틀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알아둘게. 근로손실일수를 한번 해보자고요. 첫째, 사망, 죽는 거예요. 영구 전노동 불능상해. 식물의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맞아요. 왜? 이것은 ILO에서 정하고 있죠. 또 2번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상태, 신체장애 등급은 1급에서 1, 2등급이다. 근데 사실 이게 사망과 영구 전노동 불능상태는 진짜 1, 2급이 아니고 1에서 몇 급? 3급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1, 2급부터 포함되니까 그냥 삼각형을 해놔 보자고. 3번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장애는 3급에서 14급까지다.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것이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요거는 틀렸죠. 왜 틀렸어요? 4급에서 14급으로 하자. 그 다음에 일시 전노동 불능 휴업일수는 365에 280을 곱한다 아니고 우선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300을 곱한다. 그럼 뭐예요? 맞는 것은 1번밖에 안 맞죠. 쉽게 찾을 수 있게. 이것도 엄격하게 하면 사망과 영구 전노동 불능 상태, 신체 장애 등급은 1에서 2등급이다. 근데 사실 1에서 2도 3까지 포함된다 그래. 이것도 사실 이렇게 원래 출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실제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국어 시험 같으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우리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요. 사실은 학문적으로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때로 하면 샘플 강의할 때 반드시 출제위원회 수준을 능가해가 제가 강의를 하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출제위원들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여러분도 자격증 따고 현장 경력이 있으면 여러분도 출제위원으로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오늘 출제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문제 은행식이고 검토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강도율 계산시 근로사안적 일수는 사망과 영구 전노동 불능상해는 신체장애 뭐급 1급에서 3급이니까 요것도 이제 틀렸다 할 수가 있어요.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장애 등급은 4에서 14급 틀렸죠. 일시 전노동 불능상 휴업일수분의 365분의 300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특별한 것은 우리는 1년에 며칠 근무한다? 300일 근무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2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12문제는요, 우리 심리적인 문제인데, 매끄러기입니다. 매끄러는 X는 성악성이라고 해서, 성악성은 바로 순자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Y로는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이 누구 얘기할 거야? 명자의 얘기를 할 거다. 그러면 X이론의 관리 처방에 항상 이야기했어요. X는요, 말도 안 듣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저개발국회는 걔들한테 잘하는 저개발국형 이런 애들 잘하게 하려면 돈만 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체평가제도 활성화 뭐예요? Y예요. 분권화의 권한의 위용 Y예요. 권위주의 리더십 항의 바로 권위주의 리더십 학습 뭐야? X죠. 말 안 들면 아직도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걸 바로 매끄러기의 X이론에 적합하죠. 조직구조 평면화 Y예요. 보자고. X이론의 관리 처방은요. 경제적 보상 체계 강화에 항상 이게 답이 가장 많아요. 돈만 주면 일 잘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100만 원 보다 200만 원 받으면 강일주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회사 찾을 때 뭐 미래가 있거나 회사의 발전 이것도 찾아야 되지만 첫째는 선택할 때 뭐요? 월급이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참 이게 추잡스럽지만 우리는 Y이론보다는 역시 아직도 X이론에 가깝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 리더십을 확립을 해요. 면밀한, 그래서 권위주의 리더십 확립 바로 이게 답이었어요. 그 다음 면밀한 감독, 엄격한 통제, 상부 책임제도를 강화했습니다. Y는요, 민주적이에요. 분권화의 권한의 위험, 목표 예한 관리, 직무 확장 등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확립이 바로 X1년의 관리 처방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째, 뭐 12번째 여기 다른 거 조직구조의 고충성 이런 것도 했지만 뭐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째 문제입니다. 13번째 문제는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해당하는 거 틀린 게 아니고요. 우선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는요.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는 안전인증보다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를 기억해라. 근데 확실하게 딱딱 떨어지는 것은 자율안전이에요. 교락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기라든지 산소 아세틀린의 뭐 용접기는 안전, 이게 자율안전이 아니고 여기 안전인증이 아니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벌써 답을 이렇게 저는 쉽게 찾았어요. 해당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헷갈리죠? 안전인증, 요거는 다 자율이에요. 자,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동력시수 칼날 접수, 이것도 자예요. 자율. 그 다음에 전연용 방어구 및 할선 작업용 기계기구도 근데 여기서 절연용 방폭 규제 할선 작업용 기계.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절연용 방어구 및 할선 작업용 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방호 장치냐? 여기 보면 절연용 방어구, 할선 작업용 기계가 뭐요? 여기는 바로 안전인증. 이게 답이 돼요. 그 다음에 아세틸렌 용접 장치용 또는 가스 집합용 장치 뭐요? 안전기. 이렇게 안전 기준에 의한 규칙에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하나하나 조항으로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전부 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기계기구입니다. 방호장치입니다. 그 답은 3번 이렇게 쉽지 않는 문제지만 자주 눈으로 익힌다면 반드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그 자율안전을 제가 또 보충합수로 만들어놨어요. 아세틸렌 용접장치, 가스집합장치 안전기, 교라쿠는 자동 전격 방지기, 롤러기는 급정지장치, 연사기는 덮개, 목장은 둥근 토끼는 날 접촉 예방 장치와 반발 예방 두 개고요. 동력식 수동기 요거잖아요. 칼날 접촉 방지 장치. 요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쉽게 보다는 자주 눈으로 익히면 된다. 교육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눈이에요. 눈은 전체 교육 효과 중에 약 몇 퍼센트? 60%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4번째로 가보겠습니다. 14번째는요. 재해 손실비 산정 방식에서 프랭크포드 방식의 구성 비율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요. 상당히 좀 어려고요. 우리는 재해 손실비 그러면 하인리에 1대 4예요. 직접비가 1이고 간접비를 4 이렇게 항상 했는데 프랭크포드는요. 재해 손실 선정 방식 중에서 보험비와 비보험 손실비예요. 그래서 여기는 프랭크포드는요. 직접비가 통상 1일 때 간접비를 5를 잡았어요. 이 1대 5는요. 다시 보험비와 비보험 코스트는 얼마냐면 보험비와 비보험 코스트는 1대에서 5대 50이에요. 그리고 1대 5대 여기 알아둘 것은 1대 5대 맞죠? 여기 뭐야? 역시 50대로 가요. 50대. 그리고 1대 5의 50은 1대 3이다. 이래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구성은 보험, 비보험, 재산 손실은요. 1대 5에서 50이에요. 1대 5에서 50 이렇게 봐야 되고요. 1대 5에서 5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랭크포드의 구성비를 오른 것은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이 오른 것을 나타내 비보험 기타 손실비 얼마?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1대 5대 50, 1대 3. 그래서 이런 것이 답이에요. 상당히 이게는 어려운 내용이에요. 쉽게. 그러나 통상 어쨌든 프랭크포드는 반드시 이런 손실비도 1대 5대 50에서 1대 3으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고요. 또 우리는 비보험 코스트와 보험 코스트는 C본주에 사실 보험 코스트, 비보험 코스트 했는데 이것도 새롭게 나온 문제라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림도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을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집행감독 이건 확실하게 하게 되어 있고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되겠지만은 수급인과 도급인은 당연히 해야 돼요. 산업안전 집행감독을 해야 되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 사용 여부도 확인돼야 돼요.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건 누가 해요? 바로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도 심도 있게 읽어봐야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해설을 보면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작업 중지 재개,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의 산업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의 간의 협의 조정, 안전인증 대상기 기구 등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구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6번째로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장소 사용하는 마스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는요, 산소가 21%예요. 질소가 79%예요. 요 산소가 18% 미만이 되면 우리는 산소 결핍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산소가 결핍이 되었으니까 뭐요? 산소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죠. 이거는 보면 송기 마스크가 되겠죠. 방진, 방동, 특급이에요. 방진은 뭔지, 방동은 어떻게? 가스가 있을 때. 특급 방진은 어떻게? 방진 마스크 중에서도 납이라든지 크롬 또는 요새 성면 이럴 때 쓰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특급 방진 마스크죠. 그래서 여기 방진, 특급 방진 마스크는 분진, 미스트, 휴머 방지라고 해 두었습니다. 17번째 문제입니다.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산업재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산업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해조사 유의사항으로 틀리는 것은 첫째, 조사는 현장이 변경되기 전에 해야 돼요. 둘째, 목격자 증거에 의해 추측의 말은 역시 참고로만 해야 되죠. 셋째, 사람과 설비 양면의 재현을 모두 도출해야 됩니다. 조사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한다, 실시. 이러면 안 돼.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몇 명? 2명 이상이 해야 하면 됩니다. 단독하면 주관적인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경우 재해조사는 어떻게? 단독 불가가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째는요. 안전보건관리 조직에서 100명 미만의 조직에서 저는 벌써 답을 알죠. 100명 미만이라고 얼마예요? 라인식을 해야 되겠죠. 100명 미만의 그 조직에 적합한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철저하고 빠르게 전달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이건 당연히 라인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라인 스텝 운영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자, 스텝형은 어떻게? 100명에서 1000명까지가 되겠죠. 관리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답은 바로 쉽게 말해서 라인형이 있습니다. 라인형은 어떻게? 강력한 안전 전달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라인형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스텝은 100명에서 1000명까지 중규모 사업자, 라인 스텝 운영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상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하여 몇 명 이내 위원장 1명을 포하여 몇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냐니 이 문제도 사실 처음 나왔거든. 이거는 반드시 1년은 몇 개월입니까? 12개월이니까 12명 이내, 12명 이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1-150의 합격나 합격액제 관련 복귀로 만들어 뒀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서 반드시 우리 여기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1년은 12달이기 때문에 12명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20번입니다. 보드의 신연쇄이용의 재발생 과정 중 직접 원인의 징후로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는 몇 단계냐 그런데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 하이니는요 어떻습니까? 1단계는 사회적 유전적 환경적 조건, 2단계는 개인적 성격, 3단계는 바로 불안정 행동 불안전 상태, 4는 사고, 5는 상해라는데 버드는요 사실 1단계는 전문적 관리의 부족, 이걸 제어 부족이에요. 2단계를 기원, 제것이 큰 사고 예방한 것은 하이니는요 3단계를 강조했지만 버드는 2단계를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는 몇 단계냐는 이거는 역시 항상 어느 것이나 3단계. 그러나 버드가 강조한 단계는요 기본적인 원인을 많이 강조했다는 걸 좀 알아두면 좋겠고 4는 역시 무조건 사고 5는 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대개 다 모든 것이 다 직접 원인 징후는 3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8년 4월 28일 제2의 건설안전 필기 과목 중에서도 제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 이번 시험에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